안녕하세요. 2024년도 민간 경력자 일괄 채용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프라임 법학원의 이진우 강사라고 합니다. 네, 우선은 서류 전형 통과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이제 마지막 단계죠. 이제 면접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강의를 이제 신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2의 이제 인생을 고민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강의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차분히 한번 강의 들어보시면 이제 면접 준비하시는데 큰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우리 민간 경력자 면접 관련해서 또 서류 전형 관련해서 참고로 2024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 강의는 촬영하지 않았고 지금 면접 강의만 촬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민간 경력자 강의는 이제 민간 경력자 제도 도입 이래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민간 경력자 채용의 단계, 그다음에 이제 면접에서 주로 들어오는 질문들, 뭐 기출 문제 관련해서는 그 어디보다 충분하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말하자면 예전에는 뭐 서류 전형 첨삭부터 해서 이제 실제 모의 면접까지 쭉 진행을 했습니다. 참고로 올해도 모의 면접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을 굉장히 제일 많은 분들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면접 준비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좀 주안을 두어야 될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3배수인데요. 3배수 면접 대상자는 최종 합격자 대비해서 3배수인데 말하자면 이제 다른 두 분에 비해서 다른 이제 후보자에 비해서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할 수 있을지, 어떤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이력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처럼 중간에 이렇게 진로를 바꾸거나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쳐 왔었습니다. 공직에도 있었고 좀 민간 분야에서도 이 강의를 포함해서 다른 업무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결심을 하는 게 보통 고민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이요. 거의 대부분 지금 현업에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직에 계시기도 합니다. 뭐 임기제 이러한 다양한 뭐그 루트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한정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 과정도 필세 준비도 힘드셨을 거고 거의 준비 안 하고 아마 치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서류 전형도 자료 뭐 이렇게 이제 컴퓨터에 이제 기입하는 것도 힘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료 취합하는 것도 힘들었을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면접이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면접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압축해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격가지나 이런 것들 다 제외하고요. 그리고 우리 민간 경력자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른 공무원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보다 이미 기초가 탄탄합니다. 탄탄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 다 제하고 말 그대로 이제 면접에 대해서 이게 공무원 면접의 실체다. 또 민간 경력자 면접의 실체다. 그다음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리고 과목별로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강의의 대부분은 이 PPT를 활용할 생각이고요. 교재와 그다음에 보충 자료, 이제 강의실에 있는 온라인 강의실에 있는 보충 자료 그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되도록이면 프린트해서 진행하시면 이제 같이 강의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주말이라든지 평일 야간을 통해서 강의를 들으실 건데요. 지금 계획으로는 9시간 또는 이제 10시간 정도 촬영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위로는 이제 그렇게 쪼개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초반에 이제 과목이 전체 두 과목인데요. 앞에 한 과목에 대해서 쭉 들어보시고 학습, 그다음 절반 나눠서 또 한 과목에 대해서 학습하시고 강의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학습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의 자체는 뭐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한 4시간 정도는 좀 몰아서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말이 4시간이지 좀 쉬거나 약간 좀 텀이 있는 부분은 좀 빠르게 재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반복해서 복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접은 뭐를 준비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논문 과목이나 이런 거랑 다르게 이제 면접은 준비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요. 준비를 안 하려면 거의 준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범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 토대로 그게 범위입니다. 그것을 좀 반복을 하고 반복하면서 조금 더 깊이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강의 내용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출제될 일, 지금 면접 과정에서 질문 들어오는 경우가 잘 없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도부터 달라진 공무원 인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 인재상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 이 공무원 인재상을 제시를 했습니다. 총 4개고 세부적으로는 각 2개씩 해서 8개인데요. 뭐 소통이라든지 공감, 혁신, 뭐 열정 뭐 이런 거 관련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우리 직접 뵙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하니 조금 아쉽고요. 정말 그냥 앞에 있다 생각하고 강의실에서 앞에 있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과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 어떤 과목이 있는지 한번 차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면접, 민간 경력자 면접이라고 했을 때 강의 들으신 분들 거의 대부분 떠오르는 게 어떤 거 묻겠다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어떤 거 묻겠다. 제일 첫 번째로 묻는 것은 서류 전형에서 제출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 제출하셨죠?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직무 수행 계획 이런 거 제출하셨죠? 그러니까 넣으셨단 말이에요. 입력을 하셨단 말이에요. 입력하시고 기타 서류, 그다음에 기타 서류에는 뭐 직무 성과 같은 거, 직장 경력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넣으셨을 것이고요. 그 외에 뭐 다양한 자격증, 뭐 이제 우리 지원 요건 관련해서 학위라든지 뭐 이런 거 해서 관련해서 상수를 해서 첨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묻겠지. 아, 지원 동기 내가 항목을 크게 4가지로 나눠서 기재했으니까 지원 동기라든지 직무에서의 성과라든지 또 가치관이라든지 공직 지원 공직에서의 각오라든지 로드맵이라든지 뭐 이런 거 기재했으니까 그런 거 묻겠지.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면접에서 말하는 이제 면접 공무원 면접에 있어서의 경험 상황 면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원자님들께서 서류를 통해서 제시한 본인의 지원 동의나 직무 수행 계획 관련해서 각종 내용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직무 성과가 있으면 직무 성과 경험에 대한 질문도 있을 것이고요. 직무 수행 계획을 기재하셨으면 직무 수행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질문이 당연히 갈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경험 관련해서 지원자님의 경험과 관련한 일체의 질문. 그래서 다른 공무원 면접하고 다르게 우리 민간 경력자 같은 경우에는 민경으로 제가 그냥 약칭하겠습니다. 민경 면접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뭐냐면 이게 명확한 의미의 블라인드가 아닙니다. 블라인드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서류를 냈잖아요. 서류를 내서 본인의 관련 경험에 대해서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서류 전형에서 서류를 실은 잘 냈어야 되고요. 근데 이미 지났잖아요. 서류 전형을 잘 냈어야 되고 딱 면접에서 유리한 서류를 제출했어야 되고요. 물론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잘 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기반으로 해서 질문을 충분히 이제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라인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 다른 타 면접하고는 차이점이 요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 관련한 질문은 조금 유도를 할 수가 있다. 이미 기재 내용 기반으로 면접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모 면접이라고 했으면 본인의 그동안 살아왔던 길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지고 그거는 이미 제출한 서류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그다음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는 이제 과거라고 치면요. 요거는 이제 입직하고 나서의 앞날입니다. 앞날 미래입니다. 미래. 그래서 입직하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겠느냐 또 어떻게
이 직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느냐, 본인이 보유한 지식에 대해서 또 역량을 어떻게 발휘하겠느냐에 대한 각오 관련한 질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한 면접 관련해서는 그 기재한 뭐 직무 수행 계획을 통해서는 완벽하게 검증이 조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추가로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별도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그 면접의 방향은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인의 지원 동기라든지 기타 서류에 직무 관련한 성과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별도의 질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플러스 알파입니다. 알파인데 요거는 현장에서 이건 미리 제출이죠. 현장이고 요거는 이제 미리 제출하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현장에서 즉석에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며 요게 요 두 가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손으로 수기로 작성하는 이제 별도의 검증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께서는 강사님 저 손으로 쓰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크게 차이 안 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경 면접은 다른 면접하고 다르게 질문 개수도 좀 적어요. 두 개입니다. 두 개. 두 개라서 개수가 좀 적어서 그렇게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경험, 하나는 입직하고 나서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 요 각 두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 두 개 문항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작성을 하고요. 작성을 하고 작성 내용에 대해서 인터뷰, 또 본인의 공직 가치, 공직관에 대해서도 인터뷰, 그 다음에 이 블라인드가 아니라고 했죠. 미리 제출한 여기 내용에 대한 질문들 쭉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접이다, 민간경력자 면접이다, 공무원 면접이다 라고 했을 때 1과목은 요 과목이에요. 그래서 경험, 그 다음에 미래 상황에 대한 대응, 공직자로서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와 관련된 것이고, 그 상황 관련한 것들은 뭐 소위 말해서 정책 시행 관련해서, 참고로 지금 2024년 9월입니다. 이제 9월에 9월 하순입니다. 하순에 지금 촬영 중인데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각종 정책의 시행 관련해서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투세 관련해서 지금 뭐 도입에 대해서 이제 이미 법은 통과되어 있고 내년부터 유예 기간이 풀려서 이제 시행 예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했을 때 뭐 어떻게 할 것이냐라서 공무원 담당자로서의 입장 이런 거 기재하는 건데요. 방금 말씀드린 재료, 소재는 너무 광범위하고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통상적으로는 이게 X라기보다는 잘 나오진 않고요. 뭐 어떠한 제도 시행 관련해서 조금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있다거나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반발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A4 용지에 조금 이따 볼 겁니다. A4 용지에 1번이 경험 문제, 본인의 직장 생활 중에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은 경험을 기재하시오. 1번. 2번. 뭐 어떤 제도 도입 관련해서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당신은 어떻게 설득하겠는가? 2번. 그러면 1번에 대해서 작성, 2번에 대해서 작성. 이렇게 하고 현장에서 작성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미리 제출한 서류까지 포함해서 각종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2과목입니다. 2과목. 요거는 이제 공무원 면접에 거의 대부분의 직급에 들어오는데요. 통상 5급 공무원, 7급 공무원에 걸쳐져 있습니다. 우리 민경 말고 뭐 7급 공채 국가직 면접이요. 그 다음에 5급 공채 국가직 면접에 모두 도입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사기업으로 따지면 뭐 PT, 프리젠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보고서 관련한 부분인데요.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매출 극대화 전략이라든지 해외 시장 진출 방안이라든지 뭐 이러한
이제 해당 회사의 목표와 관련된 주제라면 우리 공무원 면접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제가 뭐겠습니까? 정책과 관련된 거예요. 정책과 관련된 것. 정책과 관련된 질문들이 이어지고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작성하는 한 페이지 보고서, 원 페이지 보고서라고 합니다. 한 페이지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 작성 내용에 대해서 이 발표란 단어가 있잖아요. 발표란 단어가 있으니까 여기 보면 발표를 하고 그 발표한 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유형입니다. 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이 조금 어렵다, 부담이 된다 느끼시나요? 이제 많은 경우에 보통 이제 2번을 많이 부담스러워 하세요. 이 보고서를 작성한 경험이 잘 없고 있다 하더라도 전임자가 썼던 것을 조금 이렇게 덮어서 기재한 경우가 많았고요.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기재한 경험은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시는데요. 실은 해보시면요, 써보시면 오히려 1번보다는 2번 개인 발표 과목이 좀 기계적으로 쓸 수가 있고 연습한 만큼 좀 실력이 쭉쭉 올라가는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개인 발표는 보고서 작성 있잖아요. 요거 한 5번에서 한 7번 요 정도만 작성 연습하시면 현장에서 뭐 시간이 모자라다거나 또는 뭐 초점이 안 맞다거나 논점이죠. 논점이 안 맞다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것도 이제 나중에 보충 자료 보겠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요. 문제가 쉬워졌어요. 문제가 매우 쉬워졌습니다. 매우 쉬워져가지고 이게 작성 시간이 참고로 이제 30분인데요. 30분 내에는 대부분 다 작성을 하십니다. 작, 왜냐면 아예 그 자료별로 해서 이게 현황이다. 이게 문제점이다. 그 문제점을 본인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작성하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즉 이제 배경 지식이 전혀 필요 없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 그런 이제 보고서 작성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보통 이 요약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요약 보고서 형태로 바뀌었고요. 참고로 우리 민경 말고도 제가 이제 공무원 면접 말고도 일반 뭐 공무원 승진 또 공공기관의 뭐 승진 뭐 최근에도 이제 에너지사 가서도 이제 현직자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거기서도 다 보면 승진하는 데 있어서 이 보고서 작성이 있거든요. 페이지가 뭐 4페이지에서 5페이지로 많습니다만은 최근에 트렌드 자체가 배경 지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어떻게 정확하게 인식해서 정리입니다. 문제 분석 능력, 그다음에 문제 분석을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너무 배경 지식에 대한 부담 전혀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현 정부의 국정 과제, 뭐 100대 국정 과제 이런 것도 정리하시고 하는데요. 그러실 필요 전혀 없어요. 전혀. 예, 그런 거는 전혀. 그래서 하실 필요 없고요. 그건 투입 대비 산출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면접 대상자 내가 혼자 가느냐 아니면 다른 경쟁자 3명하고 가느냐. 예를 들어서 한 명 뽑으면 내가 오전이고 한 명 뽑는 그 직류인데 거기에서 나 포함해서 3명이 뽑혔다. 그러면 3명이 다 똑같이 들어가냐? 3명이고 다수냐? 아니고요. 본인 혼자 들어갑니다. 1대 다예요. 그래서 이제 5급은 5분이 계시고요. 7급은 4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5명, 4명인데요. 참고로 이거는 인원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4명, 5명인데 코로나 때는 조금 더 줄었었고 뭐 그랬습니다. 아, 일단 5명이라고 보시고 4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급, 7급이고요. 이 5명 또는 4명의 구성 관련해서는 어떤 분이 오시냐면요. 현직자가 기본이에요. 현직 공무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국장님,
고위공무원단. 그다음에 여기는 7급은 이제 서기관. 이제 중앙부처 따지면 과장님입니다. 과장님. 4급 서기관님이 오시고요. 그다음에 해당 부처 관련자, 부처 현직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인사혁신처, 인력처. 여기는 왜냐면 주관기관이니까 여기 본인의 지원부처 관련된 데 오시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 그 다음에 퇴직 공무원이에요. 은퇴 공무원. 저희 학원에 강의하시는, 참고로 이제 최종 시뮬레이션 하시는 최종 시뮬레이션 참고로 이제 학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때 또 뵙길 바라며 이제 은퇴 공무원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으로 보통 퇴직하신 공무원들은 그 풀이 있습니다. 그래 풀에 의거해서 별도로 호출돼서 이제 면접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인원이시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특정 직렬에 지원했는데 딱 그 부처냐? 요거는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민경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본인의 지원한 해당 직무하고 관련되어 있는 과장님이 7급 기준으로 과장님이 오시기 때문에 질문이 조금 세밀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요 분들 대비하기 위해서는 좀 미리 말씀드리면 해당 부처 들어가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면 문화체육관광부 들어가시고요. 거기에 보면 보도자료가 있어요. 보도자료. 알림이나 이런 데 배너에 들어가신 보도자료가 있는데요. 보도자료는 참고로 과 단위로 보도자료를 냅니다. 보도자료. 과 단위. 이제 이제 중앙부처는 보통 뭐 예를 들어서 1차관, 2차관, 문화체육관광부는 뭐 1차관, 2차관, 3차관 이런 식으로 해서 부처는 통상적으로 두 개 업무의 합침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건복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 단어의 합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1차관, 2차관 이런 경우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3차관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 바로 밑에가 국실관. 무슨 제가 국장님 온다고 했잖아요. 국장님, 실장님, 국실관단이 그 아래가 이제 보통 과단입니다. 그래서 무슨 과, 문화정책과, 무슨 지원과, 과. 그래서 과 단위로 통상적으로 보도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과 단위로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과라고 넣으면 거기에서 관련된 보도자료, 최근의 보도자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면접 당시에 관심이 있는 업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지원 업무 있잖아요. 나는 어느 부에 갈 건데 내가 필요 지식이나 관련 내가 수행하는 업무가 이 업무다 하면 이 업무는 여기 들어가겠구나 미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요 자리 들어가겠구나 요 업무 하는구나 해서 거기 들어가셔서 조직도 같은 거 참고하셔가지고 이 업무에서 내가 들어가면 요 업무를 이어서 받겠구나라고 좀 계속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좀 접근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간 경력자분들은 해당 역량이 있는 분들, 뭐 신입 공무원 뽑는 거 아니잖아요. 이력 있는 분들 뽑아서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한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현장에 가시면 이렇게 책상이 이렇게 있고요. 근데 5분 또는 이렇게 4분 이렇게 있고요. 본인이 이렇게 앉아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앞에는 책상은 없어요. 책상 없고 의자만 있고 면접관들은 당연히 책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면접관들은 이제 별도로 이렇게 서류가 있겠죠. 어떤 서류냐면 미리 제출했던 서류 전형에서 제출했던 서류 그 프린트가 돼가지고 컴퓨터 화면을 보지 않으시고 프린트 된 거 그걸로 이제 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면접 시간 관련해서 특별하게 보시면 이제 참고로 이 55급은 전체 시간이 50분입니다. 50분. 네, 써놨네요. 다시 지울게요.
총 50분이고 7급은 이제 35분입니다. 면접 시간은 참고로 이 면접 시간은 2023년 기준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서류 전형 발표가 10월 초에 있는데요. 10월 11일인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공고문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제가 지금 9월 말이라서 이 시간은 변경이 있을 수는 있는데 뭐 90% 이상은 요 시간일 겁니다.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과목이 두 개 과목이라고 했잖아요. 두 개 과목인데 이 과목 개인 발표 보고서 작성하는 게 15분이고요. 남은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5급 같은 경우에는 15분을 개인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요걸 합니다. 1번 그다음에 2번. 그래서 무조건 첫 과목은 이거, 그다음 두 번째 과목 이거고요. 아까 소개한 거랑 다르게 진행은 개인 발표부터 진행됩니다. 그다음에 체급 같은 경우에도 1번 요거랑 동일합니다. 15분 개인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요 과목을 합니다. 요거 경험 상황 면접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15분은 동일하고요. 요 15분이니까 발표를 하고 나서 발표는 한 5분에서 한 7분 하니까 발표 제외하고는 실제 인터뷰 시간 한 10분이 조금 안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경험 상황 면접 관련해 가지고 작성한 거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인터뷰가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의 경험, 그다음에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서의 상황 해결 방법, 그다음에 공직 가치. 요거는 이제 참고로 중요도는 경험 해결 상황이고 공직 가치는 2024년 새로운 공무원 인재상 관련해서 질문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요.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면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면접에서 보면 다른 쪽이었는데 거기서 면접된 면접에서의 질문을 보면 공무원 인재상 좀 반영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경험에 대한 인터뷰, 상황에 대한 인터뷰, 그다음에 제출한 거, 그다음 공직 가치 관련한 별도의 인터뷰가 이어진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경험 관련한 건 어떤 게 있냐? 질문이 있을 건데요. 이 경험 관련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은 경험, 갈등 해결 경험 등 기존 제출 서류와 별개로 면접 당일날 작성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높은 확률로는 이 성과 관련한 질문이 제일 많아요. 성과 관련한 질문이 많은데요. 이게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많이 질문 들어온 게 뭐냐면 나는 이게 자주 들어오는 질문이거든요. 현장에서 출제가 되는데 어 나는 지원 동기에서도 그거 조금 기재를 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직무 성과 관련해서도 맨 마지막에 기타 서류 제출하는 거 관련해서 뭐 연도별로 수행했던 업무 관련한 성과에도 좀 기재를 했는데 요거 다시 써야 되나? 아니면 그거 빼고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추천은 되도록이면 기재한 내용, 그러니까 겹쳐도 무방합니다. 겹쳐도 기존 제출 서류와 겹쳐도 무방합니다.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요. 보통 본인의 의미 있는 성과가 1, 2, 3이 있다고 했을 때 서류 제출에 1, 2, 3 다 쓰신 분 계시죠? 녹여내신 분 계시죠? 어떤 분은 1, 2를 쓰신 분 계시겠죠? 말하자면 가장 자신 있는 성과, 문제 해결 경험 이런 것들을 보통 기재를 했단 말입니다. 넣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쓴다? 그건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상대적으로 약한 성과일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이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 현장에서 저도 이제 나이가 저 연차가 차다 보니까 다른 기관에 뭐 이렇게 뭐 역량 평가라고 합니다. 역량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역량 면접을 하러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에 잘 안 들어와서 왜냐하면 여기 입력한 것을 현장에서 이 프린트해서 주거든요. 면접관한테. 그러면 글씨가 좀 작아요. 글씨가 작아서 이게 좀 한눈에 잘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들어가신 분들 다 얘기가.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이미 제출한 서류의 경험, 성과 이런 거는 당연히 다 기억을 좀 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더해서 이게 눈에 좀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썼던 성과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뭐 갈등 해결 경험이든 성과를 얻은 경험이든 특정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든 무관하게 이미 썼다 하더라도 겹쳐도 무방하고 저는 오히려 쓸 것 같습니다.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현장에서 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씨도 좀 크고 좀 직관적이지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지금 모의 면접 있잖아요. 모의 시뮬레이션 우리 민경분들은 뭐 10년 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뭐 한 해 뭐 예전에는 뭐 많이 할 때는 한 76, 70명 뭐 요렇게까지 많이 했었습니다. 그 한정된 시간 안에도 최대한 뭐 이렇게 쭉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그 작성한 서류를 가지고 오시지 않습니까?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쭉쭉 보면 이게 말하자면 제가 실제 현장에서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자면 모의 실습이기 때문에 최대한 집중해서 자료를 정말 집중해서 한정된 시간 안에 따라락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소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일부 문구만 보이고 또 면접 대상자분께서 지원자께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추가 질문 쪽으로 갈 가능성도 높고 이렇습니다. 즉 말하자면 본인이 막 힘을 줘가지고 기재는 했는데 그걸 정말 열심히 읽을 의무가 실은 면접관은 없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면접관 보통 이렇게 고시계의 속설인데 뭐 평가자는 또는 채점자는 응시 대상자죠. 지원자의 글씨나 말에 특히나 글에 귀를 기울여서 또는 열심히 이게 무슨 글자인지 뭐 살펴볼 의무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을 그대로 이렇게 떠먹이는 그런 느낌으로 잘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미 이제 작성한 거는 지났고 그다음에 기재도 그런 부분 좀 신경 쓰라는 것이고 내가 성과에 대해서 이미 냈지만 이게 잘 안 보일 확률도 있으니까 내가 현장에서 쓰는 거는 글씨도 더 크게 되고 또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이니까 요 부분 강조해야지 아니면 내가 서류 제출해서 요 부분은 내가 못 썼는데 누락이 있는데 아쉬웠는데 잘됐다 이거까지 써야지 해가지고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상황 문제입니다. 상황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맞닥뜨릴 수 있는 각종 실무에 대한 상황이에요. 실무에 대한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병원을 뭐 국립병원을 어느 비수도권 지역으로 옮기려고 했더니 이제 이거 다른 직급의 기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했더니 기존에 있는 지역의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그다음에 병원 관계자 소속 직원들이 반발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해당 뭐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 주민들은 찬성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정책의 시행 관련해서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있을 때 대립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이에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면 이제 캠핑 있잖아요. 코로나 때 캠핑 문화 굉장히 활성화됐죠. 그러면 이제 현재 현행법에 의하면 그 차 있잖아요. 차 렌트, 쏘카, 그린카 이런 거 대여하는 거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승용차하고 승합차 대여가 허용되어 있는데 소형 화물차 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밴 이런 것들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걸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취지는 뭐냐면 캠핑이 엄청 발달하고 있는데 캠핑카를 보면 집카라든지 소형 밴 활용해서 구조에 변경해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는데 그건 대여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 활성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의 여가 활동 보장, 삶의 질 제고 측면에서 법 개정을 하려고 하니 기존에 누가 반발하겠습니까? 기존에 소형 화물차 업계에서는 이거 우리 생존권인데 이걸 대여를 하면 원래 본래 취지에 벗어나게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반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문제는 그러면 이게 생뚱맞게 뭐 소설을 써서 출제하느냐 이건 전혀 아니고요. 이거 둘 다 문제 은행이 있습니다. 출제 관련해서 우리 문제 뱅크 있다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1차 필셋도 이제
평상시에 교수님들로부터 문제 쫙 모아가지고 출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시험 앞두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우리 면접도 문제 뱅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교수님, 그런데 우리 요거는 상황 문제나 이런 것들은 현직자들이 훨씬 더 많이 알겠죠. 실제 업무를 접해봤으니까. 그래서 현직 공무원분들, 뭐 특정한 직급이 있습니다. 연차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의뢰해가지고 문제를 출제합니다. 5급 이상 공무원, 그다음에 10년 이상 근무 분들한테 문제를 모읍니다. 모아서 이제 섞어가지고 이제 선별해서 이제 출제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 제가 기출 문제 뭐 우리 민경 말고도 뭐 5급, 7급 뭐 이렇게 면접 다 하잖아요. 쭉 하면 전부 다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실무상 있었던 일이고 기사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보면 이제 조금 더 뭐 특수 지역이잖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비선호 시설 입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혐오 시설이라고 했는데 너무 단어가 세잖아요. 그래서 비선호 시설, 요즘에는 뭐 위해 시설, 통상적으로 비선호 시설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비선호 시설 입지 관련해서 주변 주민들 반발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교도소라든지 쓰레기 매립장, 납골당 등의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비선호 시설 입지에 따른 주변 지역민들의 반발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범위가 너무 굉장히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뭐 청년 임대주택, 그다음에 특수학교 뭐 이런 식으로 뭐 조금 예를 들어 동물 관련한 시설, 뭐 충전소, 수소 충전소, 뭐 전기 충전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확장되어 가는 형태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는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정책 시행에 따른 이해관계자 반발에 대한 대응 이게 가장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갈등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갈등을 이게 갈등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갈등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갈등에 대한 관련 본인의 경험에서 연계해서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한 게 교재에 14페이지, 그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그래서 15페이지 이 부분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다가 뭘 쓰시면 되냐면요. 그러면 앞으로 준비할 때 요 부분은 항상 좀 고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강조 드릴 건데요. 그 위에 15페이지 하단에 쓰셔도 되고 위에도 써도 되는데요. 항상 본인의 경험, 그 다음에 요거는 관련한 공직 가치, 그 다음에 관련한 정책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경험, 공직 가치, 정책, 경험, 공직 가치, 정책 이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갈등을 해결한 경험, 그러면 공직 가치는 나중에 우리가 같이 해볼 겁니다만은 갈등 해결은 보통 뭐 책임감, 그다음에 공무원 인재상으로서 소통 공감 이러한 역량과 관련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 관련해서는 내가 지원한 부서 있잖아요. 지원한 부서가 제일 좋아요. 본인의 희망 업무, 민경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 면접하고 다르게 내가 어느 과 정도, 뭐 과까지는 아니래도 관실 여기까지 간다는 건 대강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해당 부처가 아니라 좀 범위 좁혀야 됩니다. 해당 부서 관련한 갈등 해결 정책 실제 이행한 거 그런 것들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적극 행정 사례나 이런 것들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요게 하나의 세트입니다. 세트. 경험 공직 가치 정책, 경험 공직 가치 정책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우수한 지원자님의 어떤 희망하는 부서 아니면 지원 부서죠. 보통 이제 지원 부서 관련해서 어떠한 정책이 좀 좋았냐 묻는다면 다시 역으로
그거 관련된 공직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냐? 그거 관련된 공무원 인재상은 뭐라고 생각하냐? 그거 관련해서 본인의 경험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세트로 물어봅니다. 세트로. 그래서 이제 삼각, 트라이앵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트라이앵글. 경험 물으면 관련된 공직 가치, 정책이 따라오고 정책, 어떠한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물으면 그거 관련한 본인의 경험, 관련한 공직 가치 물어보고요. 또 공직 가치 관련해서 물어보면 그 공직 가치 관련해서 본인이 역량 해당 공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경험이 있는지, 해당 공직 가치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물어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일일이 그러면 그 경험에 대해서 싹 다 매번 다 발굴해야 되느냐? 또 그 관련해서 정책을 다 발굴해야 되느냐? 그러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요. 경험은 핵심 경험하고 부수 경험 두 개면 차고 넘칩니다. 딱 두 개. 딱 두 개입니다. 두 개 경험 가지고 소위 말해서 돌려쓰기 하는 거예요. 또 정책은요. 그것도 딱 핵심 사업, 부수 사업입니다. 제일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업 하나 찾고 그 다음에 조금 그것만큼 괜찮은 사업 하나 찾는 거예요. 그걸로 소위 말해서 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잘 된 사업이라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바우처. 문화바우처 사업은 이게 금액이 최근에 13만 원, 14만 원 쪽으로 늘었을 겁니다. 제가 처음 강의할 때만 해도 금액이 6만 원인가 낮았었는데 계속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활동 제고를 위한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사업인데요. 1년에 특정액이 들어가 있는 문화바우처 카드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현물을 줍니다. 현금을 줘버리면 그 인출해서 써버리니까 그 담는 거예요. 담아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영화 보고 책 구입하고 뮤지컬 보고 뭐 이러한 다양한 문화 활동하라는 그런 취지인데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좀 소통이 잘 된 사업 같다. 또 적극성이 책임감이 좀 돋보이는 사업 같다고 칠게요. 그리고 이걸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거를 증액을 했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우수 사업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이 우수 사업은 그 대부분 이 정책 관련해 저 공직 가치 관련해서 참고로 공직 가치는 뭐 책임감이라든지 뭐 민주성 그다음에 그 공익성 그다음에 다양성 그다음에 투명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확보된 정책이에요. 어떤 사업은 잘된 사업은 대부분의 공직 가치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또 이러한 대부분의 우수 사업 관련된 본인의 경험은 본인이 좀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한 전체 과정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소통해서 이렇게 했다. 그다음에 투명하게 정보 공개하면서 성과 이루었다 해서 본인의 제일 자신 있는 의미 있는 성과 하나는 대부분 책임감 가지고 성과도 중간중간 계속 공개하고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한 업무입니다. 갈등도 잘 조정했고요. 그래서 그 경험은 또 대부분의 공직 가치가 다 포함되어 있고 이 우수 사업은 대부분의 공직 가치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 경험, 핵심 경험입니다. 핵심 성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과, 부수 성과라고 통칭하겠습니다. 그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정책도 마찬가지 한 두 개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런 식으로요. 최근 조직에서 힘들었으나 극복했던 경우 관련해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하시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줘요. 세부적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언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역할, 과정 및 그 결과 해서 이거는 힘들어서나 극복했던 경험이거든요. 위기 극복인데요. 이거 굉장히 자주 나와요, 실은. 너무 자주 나오는 건데 성과 달성하고 비슷하게 위기 극복, 성과 달성, 그 다음에 갈등 해결 관련한 것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보통 본인의 제1성과라고 치겠습니다. 핵심 성과, 제2성과라고 할 때 대부분의 이 성과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극복해서 성과가 좋겠죠. 또 이 성과는 갈등을 잘 해결했을 것이고 그걸 통해서 성과도 이미 달성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기재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작년 문제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A 부처의 직원이다. A 부처는 최근 코로나 백신 등 의약품 관리 시스템에 대한 종합 점검 결과 의약품 보관 및 수송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뭔가 정책의 시행입니다. 정책의 시행을 하기로 했대. 확대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확대. 시행 중에서 확대하겠다. 이겁니다. 시행의 세부 내용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콜드 체인 시스템. 그래서 이거 차갑게 해가지고 좋은 상태로 만들어서 이게 뭐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거예요. 기준을 강화하고자 한다. 강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화. 이에 대해 유통업계는 정부의 콜드체인 시스템을 충족하려면 유통 시스템에 대한 고정비 투자와 별 비용이 많이 든다. 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A부처로서는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정성 확보, 국민 건강 보호. 이게 뭐예요? 이게 정책의 목표입니다. 정책 목표. 이거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당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그래서 이 상황 문제는 보통 사업의 필요성, 정책 목표가 들어가 있어요. 아예 코멘트가 돼 있습니다. 요걸 통해서 이제 설득을 하는 건데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이겁니다. 이게 상황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정책 시행 관련해서 이해관계자 반발에 대한 대응인데요.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의 필요성을 들어 설득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정안이라든지 단계별 대안을 제시하고 인센티브를 제시한다. 또 선제적으로 도입한 업계에 대한 또 당근, 인센티브죠. 이런 거 제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입을 일괄적으로 할 경우 비용의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업의 매출, 그다음에 매출이 규모는 이꼴은 아니니까 매출, 그다음에 기타 규모, 종업원 수, 매출액, 그다음에 기업의 소재지, 기업의 세부 업종 등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도입을 한다. 선제적으로 도입한 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열 위에 있는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금을 뭐 제공한다. 저리 대출한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한 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협의체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부진한 세부 항목이 있으면 수정하고 보완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성 방법이나 그 작성 내용 기반으로 한 인터뷰 방법도 어, 다음 회차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세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황 문제. 그 다음에 그러면 작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분량이냐, 몇 줄이냐와 관련해서는요. 1회차 보충 자료에 있습니다. 1회차 보충 자료에도 있고 1회차 보충 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요. 맨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경험 상황 면접 과제. 그래서 1번은 경험 문제, 1번은 경험 문제, 2번은 상황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요 문제지는 답안지죠. 별도 문제지가 제공되고요. 그럼 문제지는 이 보충 자료 있잖아요. 보충 자료에 1페이지 보실래요? 1페이지. 1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영자 기출해서 예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문제지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문제지가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기재돼 있고요. 요 답안지는 따로예요. 그다음에 답안지 작성 용지입니다. 작성 용지 교체 가능. 바꿀 수 있습니다. 중간 근데 참고로 작성 시간이 20분이다 보니까 20분이에요. 작성 시간이 20분이고 통상 이제 10분씩 나눠서 쓰면 되는데요. 교체가 가능한데 이게 실제로 보면 쓰다 보면 이게 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손으로 쓰다 보니까 우리 보통 워드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쓰다 보면 이게 생각보다 너 이게 글씨가 잘 안 써진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 요거 수정 테이프 사용은 가능합니다.
수정되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면접관 인원만큼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뭐 이렇게 수정하고 이런 거 부담 느끼실 필요 전혀 없어요. 수정하고 그 위에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체를 많이 했는데 예전에는 왜냐면 NCR 용지라고 해서 우리 은행에 가면 이렇게 경험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쓰면 뒤에 파란 종이에 파란 글씨가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정액을 써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첫 장만 그러니까 수정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하기 때문에 수정 대비해가지고 글씨 쓰고 바꾸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자 사용 가능해요. 자. 그래서 뭐 문구점이나 아니면 뭐 쿠팡이나 뭐 이렇게 네이버 보면 미술용 자에서 얇게 제도용 자가 있어요. 휘어지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가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 동그라미도 이렇게 있고 삼각형도 좀 커진 거 있고 네모도 이렇게 커지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걸로 해가지고 많이 얇아서 휘어집니다. 금방. 그래서 그거 들고 가가지고 목차에다가 자를 쓰고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번 그러니까 네모 동그라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씨가 조금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라미나 네모를 좀 활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깔끔하게 보이니까 좀 활용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요게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서도 쓰잖아요.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21줄입니다. 줄수가 많다 보니까 이게 그냥 손으로 쓰다 보면 이게 뭐 전체적으로 막 이상하게 이게 똑바로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뭐 이렇게 내려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맞춘다고 보통 처음에 이제 그 답안지 받자마자 제일 왼쪽 세로 기준으로 한 1cm 띄우고 뭐죠 샤프 연필로 살짝 선을 그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첫 번째 줄에는 이렇게 살짝 이거 나중에 지우는 겁니다. 쓰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는 숫자, 여기는 네모 목차, 여기는 동그라미 목차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서 기재하시면 눈에 잘 들어옵니다. 다 지우면 뭐 모르니까요. 그리고 조금 세로로 이렇게 흔적을 좀 남겨도 오히려 면접관 입장에서는 아 정말로 이렇게 신경을 써서 기재하시나 싶어서 조금 더 좋게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음,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고 이제 면접 기관 개인 발표 관련한 부분인데요. 요거는 조금 면접 진행 순서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